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1월 13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 코리아론. 김지훈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일본 경제지 머니완에서는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한국 신문이 중국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중국이나 떠들고 있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뉴스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언론에 많이 떠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귀한 형님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애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이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 걔들도 끝났다라고 일본 언론이 먼저 주구장창 떠들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보면은 저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뭔가 그 객관성이고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마치 이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 식의 언론 보도 같아가지고 영 마뜩스럽지가 않습니다. 공기업의 존재 가치는 적자를 내기 위한 것인가?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되게 느리게 아직까지도 이제 분기 보고서들이 그 여러 기업들에서 벌써 공시를 하고 있는데 영업 장점 실적을 오늘에야 그 한국가스공사가 보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이 33조 9천억 원대로서 1.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블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3.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비용이 1조 1천억이나 계산을 했어요. 무려 영업의 손익이 785.8%, 그러니까 영업의 손실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음, 법인세 차감전 손실로 872억, 단기 순손실로 901억 원이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공시가 된다면은 뭐 그 가스료도 오르고 뭐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뭔가 누적적인 이 부실했던 것을 드디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공시가 되는 대로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 이미 그러니까 4, 4분기에 산업체용 전기는 올리고 일반 가정용 전기는 안 올린다 해가지고 산업체 전기료가 우리나라 전기료의 보통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기업만 애를 먹는 거 아니냐는 뉴스 보도가 이미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영업 잠정 솔직을 보면은 매출이 65조
6,864억 원으로서 26.9%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또 영업비용은 2%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손실이 70.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영업손실이 70.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32.4%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영업의 비용이 2조 1천억 원대로서 영업의 비용이 74.8%나 또 급히 증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부실했던 어떤 내용을 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전기료 오를 때 그동안에 부실했던 거 이럴 때 정리하지 언제 정리하냐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법인세 차감전 그 손실이 8조 5천억 원대고 당기순 손실은 거의 6조 원대 그 손실이 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그 분기 공시가 되면은 이 전기를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또 한수원 그 한국전력 한국원자력 수력 그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이익입니다만은 거기하고 화력 발전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는 한국은 끝난 게 아니고 자동차는 아직 안 끝났네.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첫삽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전동화 시대를 향한 시작이라고 울산 박진우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조 원 투자에 연산 20만 대 체제 구축을 하고 26년에 제네시스 초대형 전기 SUV를 양산할 계획이다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크레인이 이렇게 많이 서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게 파일을 박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 파일 뭐 이런 거를 땅 깊숙이 박거든요. 공장 질 때 대부분 집안을 튼튼하기 위해서 집안 그 강화 공사를 합니다. 이게 크레인이라 그래도 이게 지금 집안 공사를 위해서 땅을 다지는 콘크리트 파일을 집안에 박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같습니다. EV 공장 기공식 기념해서 울산 공장 50년사도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공장 준공 후에 전기 SUV 양산 공장 양산을 하는 여기가 이제 이 바다인지 아니면 태화강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이렇게 크게 공장을 크게 짓는 모양입니다. 이런 빈 공터가 남아 있었었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울산의 전기차 공장을 외국도 아니고 국내에다가 크게 짓는 거 국내 투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할 때 자동화를 많이 해가지고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현대차 전기 SUV 공장은 문호조 경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테슬라처럼. 미국 시리안의 이란 연계 시설에 대한 3차 공습 개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 증가에 대한 보복으로 훈련 시설과 안전 가옥을 겨냥한 파업이라고 했는데 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해서 그 반군 단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 일부가 사망을 했다 하는 보도도 같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가자지구는 다른 권위가 통치한다고 주장. 이번에 싹쓸이해서 밀어내가지고 완전히 뭐 팔레스타인들을 없애는 것은 인륜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하마스라는 정권 말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권이 생겨서 통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식량 부족 사태로 하마스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겸해서 어떤 여인이 울부짖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이렇게 울부짖는 여인의 사진을 등재를 했군요. 에, 파트 1에서 스위프트 경제학이라고 해서 도대체 뭔가 했더니 유명 연예인 하나에 대한 경제 효과가 매우 컸는데, 오늘 또 그 보도가 나온 것은 이 트래비스 켈스라는 어떤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 모양인데, 함께 진지한 PDA라는 게 어디서 읽어는 본 것 같은데, PDA.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 경영 쪽에 공부를 하니까 프렌드 액션입니다. 프렌드 액션. 계획, 실시, 체크. 어, 이렇게 행동하고 체크하는 PDCA의 이런 건데, 이게 풀 내용은 찾아봤어요. 뭐 자관 그런 게 있는데 공개적 애정 표현이랍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 어, 그 미국 내 투어가 아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니까 브라질이겠죠. 에스타디오 리버 플레이트에서 콘서트가 끝난 뒤 키스를 하기 전 켈스에게 달려와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SN을 통해 유포되는 영.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그 팬들은 매우 사랑하고 있다. 이 축구 스타는 가수의 윌로우 공연 중에 과자를 손에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스위티즈와 함께 스위티즈와 함께 올레올레 테일러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스위프트 경제학을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대단한 미국 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겸해서 이 정도 키가 180이나 된다는데 남성 편력이 많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이 포옹하고 키스한 요 친구 트래비스 켈스라는 친구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매우 궁금하군요. 남자가 돈 있어도 여성 편력이 많듯이 여성이 또 돈이 많으면 남성 편력이 또 이렇게 많은 게 그게 남녀 평등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지출 둔화가 임박했다는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소비로 해서 경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미국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제니퍼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들이 마침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수의 신호들이 있다. 맥코리 전략가 티에리 위즈먼, 미국 경제가 소비자 주도의 경기 둔화로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 그는 지금부터 2024년 1분기 말 사이에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지출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출이 너무 강해서 저축이 고갈되고 미국인들은 재정 상황이 바뀌면 다른 방향으로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위즈먼은 말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요즘 저축도 안 하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영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폴 유먼인가요? 강도 행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죽는 게 끝입니다만은 그런 소비 지출이 고갈돼가는 그런 증상으로서 신용카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저축을 줄이고 있다. 소비자 신뢰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이번 휴가 시즌에 돈을 낭비할 계획이 없다. 확실한 거지.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오랜
연휴 기간을 갖게 되겠죠. 거기에도 돈을 낭비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고, 명절을 앞두고 소매업체들이 채용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에, 1분기 1쿼터까지만의 그 통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음. 나의 해방일지, 그런 옷 어디서 사냐, 직장 내 폭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앤 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네이버의 법률 앤 미디어라는 그런 포스트가 있네요. 이거 재밌게 봤었습니다. 뭐 풀 스토리를 본 게 아니고 또 요약해서 방송하는 유튜버로 해서 봤었는데 어, 의미 있게 봤어요. 뭐 나를 추앙해 달라. 하도 그 직장에서 상관한테 그 우리 쓰는 말로는 엿을 먹어가면서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성희롱 내지는 이런 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인데 꿋꿋이 잘 견디다가 결국은 나오게 되긴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은 어떤 대응도 안 하고 나왔다는 그런 거지만은 이렇게 그 힘없이 나오기보다는 이 송민경 에디터는 그래서는 안 되고 여성의 권리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은 현재 법상으로는 회사는 사실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안 한다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쭉 소개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어떤 신체적 그 피해를 봤다면 형사 소송도 가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저희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조직 생활할 때도 여성 성희롱 예방 교육 꾸준히 해서 잘 하자. 뭐 이런 걸 계속 받았었는데 그 드라마니까 아주 얄밉게 남자 상관이 여직원을 그 씹는 그런 대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제출한 어떤 그이 작품에 대해서 뭐 내던지다든지 엑스표를 해가지고 다시 해와 하는 식으로 이 서류를 집어 던지는 거 이것도 폭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믿게 보여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믿게 본 상관이 아니 다른 이 라인의 상관한테 합의를 받으러 갔는데 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류라는 용어를 제가 최초로 썼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본말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이긴 하지만은 일본에서 물정 유통을 그 물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물정 유통이라고 써야지 그러면서 그걸 왜 서리를 던져 내는지 왜 자기네들은 왜 그런 거를 제가 그 생산해서 분진 날리는 거를 그 이동 대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분진 안 놀리게 설계를 제가 이 기계쟁이도 아닌데 설계를 스케치해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네 공장에서 분진이 좀 나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제가 제작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월권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기네들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인 아닌 나 같은 놈이 깝깝하니까 공무부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분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요런 그런 것까지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잊어버린 모양이야. 나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직 서열상 임원하고 싸울 수는 없어가지고
서류를 주점주점해서 서류를 다시 그때는 이제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 글로.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잠깐 그건 남자끼리 얘기입니다만, 잠깐 뭐 조직 내 남녀를 그 불문하고도 그런 그 이 자리 권력에 의한 그런 남용이 있죠. 왜 잣도 있지 맹인 관객은 리메이크 되는가? 채널 무비선이라는 데서 1966년도에 잣도이치 영화라는 것을 그 유튜버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 내내 저는 잣도이치보다도 이 이쁜 그 여주인공 얼굴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악당들 묻히는 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가 일본 내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 37년이 지나서 리메이크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 흥행 다시 한 번이나 잃어버린 30년이나 같은 입장 아니었겠냐. 그래서 옛날에 히트친 영화 그리고 요즘보라고 그또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 게 이제 황야의 7인 이런 것들 뭐 돈을 받고 그 저기 악당 산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이것도 일본 영화 꽤 많이들 잘 나갔댔어요. 미국에서까지 리메이크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여자 배우의 이름이 오쿠스 미치오라고 하는데 요게 37년이 지난 2000 몇 년이냐 37 더하면은 2003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그 잣도이치 그 리메이크에 어떤 또 발탁이 돼가지고 어떤 그 마을 여인으로 나오는 거에 또 얼굴을 한번 비쳤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잠깐 이 무술 영화는 검객 영화는 중국 옛날에 그 중국 무협 영화 많이 했을 때 그 날라다니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만화 같은 얘기고 일본 검술 영화가 진짜 검술 영화죠. 걔네들은 그 역사 자체가 허구한 그 지방마다 싸움질하고 전쟁 벌이고 해가지고 사무라이가 그렇게 신분 계급적으로 그 이 영주 밑에 지배 계급으로서 군림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대단했었던 그런 애들이니까 무술 영화도 잘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 세계 1위 반도체 국사나 도요타, 소니, NTT도 출자하는 반도체 10조엔 투자 기대치. 요게 그 홋카이도 치토세라는 지방에 생기는 레피더스 그, 그 말하자면은 그 반도체 회사를 염두에 두고서 쓴 것 같습니다. 타마대학 특별초민고수 마카베 아키오라고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일본 뉴스를 보면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꽤 장문의 그 기고를 했는데 30년 계속되는 경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TSMC, 삼성전자 지원, 아시바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했는데 대만하고 한국도 어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한 그 일본 구마모토 쪽으로 우선은 TSMC 공장을 만들어라라고 미국 내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좀 풀어매긴 것 같습니다. 독주 상태의 TSMC가 안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또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도 크다. 이렇게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일본 전체 10조엔 규모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모토, 미야기, 홋카이도 등에서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돈을 크게 댄다고 하죠. 과거 실패 거쳐 정부 방침 명확히 졌다. 과제는 화석연료 유래 전력 인력 부족 반도체 생산에는 제조장치 관련 부재 이외의 기업과의 연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전력, 물,
물류, 나아가 반도체 분야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에 있는 데에서 물 공급은 하천이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물 공업용수가 나름 되는 모양인데 대만 TSMC가 말하자면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매우 곤란했다 하는 어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공장을 짓는 것도 그런 이유도 하나 들어간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 탈환의 중요한 계기를 맡고 있다. 아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쭉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어, 뭐 자기 나라겠죠. 우리나라는 민관의 총력을 다해 사람, 물건, 돈. 요거를 우리가 경영학을 배울 땐 3M이라고 했어요. man, 그다음에 material, 그다음에 money 이렇게 해서 배웠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력 공급, 인력 부족 등 병맥 현상은 많다. 그런 병맥 현상을 풀어서 이 반도체 아일랜드로 재흥의 결실을 맺는 전개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부풀림의 기대치를 엄청 올려서 기고를 했습니다. 남의 일에 안 되라고 할 수는 없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홋카이도 아직 공장을 안 짓고 있는 모양인데 터만 잡은 모양인데 그 치토세 지역이라는 데서 레피더스 장인애들은 라피다스라고 자꾸 발음을 해요. 얘네들은 레피다스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식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 여기 공장 짓는 부지를 아주 평평한 데다가 지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송영길 50세 장관의 어린 놈 커지는 86 운동권 세대 청산론 30대 정계인문 운동권 세대들 기득권 내세워 수십 년간 권력을 잡았다. 송영길이가 60살뿐이 안 처먹은 놈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고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저는 써도 돼요. 한동훈 장관은 1973년생으로 올해 50세다. 참 아들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조카뻘 되는 나이인데 송 전 대표는 대표적으로 86 운동권 정치인으로서 학생운동 경력을 토대로 30대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지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86 청산론이 번지고 현재 있다. 60대에서 이제 그만둬라 니들 운동권 출신 애들 이런 얘기죠. 한 장관은 사회에 생산적 기여도 별로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자그만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86세대의 특권의식을 운동권 정관예우라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좀 강한 어조가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송 전 대표는 1994년 사법시험을 통해 머리는 좋다는 얘기예요. 사법시험.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애들은 창의력은 없어요. 법을 외워가지고 달달 외워서 외우는 거 외에는 법을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창의력 없습니다. 외우는 실력만 좋은 거죠.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0년 16대 총선 때 인천 계양구 이 계양구를 이재명이한테 넘겨줬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떨어지고서 수사를 받을 거니까 어떤 그 치해법권이라고 그럴지 뭐 이런 그 권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계양구를 내놓을 정도로 아산력이 돼 가지고 그리고 이 민주당 대표도 물러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살리려고는 뭐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적절히 비판하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86세대를 왜 정치에만 적용하는지, 86세대 운동권 외에도 이때 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현재 60대 정도 돼서 사무직이 돼서 이제 밀려 나오는 세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산업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물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생산적 기여를 많이 한 세대들이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겠냐.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 그 이 산업체에서 한 사람도 나이가 한 60 되면은 생산직은 몰라도 사무직들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게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세가 되면은 그렇듯이 저는 얘도 송영길이도 그만둬라. 아주 이제 식상한다 니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76세대로 송영길 같은 건방진 애들이 취직할 능력이 없어 운동권이나 해먹으려는 시기에 산업 현장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 정치계가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게 되지 않겠느냐. 한국이 좀 더 노땅 그다음에 늑다리 꼰대들이 좀 물러나고 젊은 세대로 우리가 세대 교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뭐 연예인 출신도 좋아요. 그리고 뭐 과학계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정치인 그 밑에 그 국회의원 그 비서관이나 뭐 사무관 그런 것도 이거 정치 입문해 가지고 배운 게 뭘 배웠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커가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도 그 가업 같아 가지고 승계가 되고 뭐 그런 데는데 우리나라는 그제 초선 의원이 뭐 되게 또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초선 의원도 많다고 그러지만은 86 운동권 세대 청산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